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서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행정사님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행정사는 시험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거든요. 이거 좀 지우기 뭐 이렇게 동영상 쿠폰이 중요하다고. 지우고. 자, 제가 이번에 행정사 시험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은 이제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예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을 응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2차 과목을 주관식으로 응시하시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시험 중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서 주관식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공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주관식이 안 들어간 시험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몇 점 이상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식을 보고 또 주관식을 보고 어느 정도 점수가 맞으면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등수를 매겨서 여기까지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여전히 자격증의 시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확고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은 그러면 자꾸 줄으면 문제가 쉽게 되는데 수험생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출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자 2021년도 자 1차 시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차 시험에서 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법하고 행정학하고 행정법이 있는데 여러분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준희 행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암기예요. 암기는 외우는 것 자체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응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행정법은 그 자체가 그냥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왔고 그러면 제가 올해 제일 우려했던 게 민법이었어요. 자, 민법이 올해 어렵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왜 어려웠느냐?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자,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의 출제 방식이 달라졌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출제 방식이 달라졌냐면 자, 25문제를 만약에 민법을 낸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걸 전제로 깔아두면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시험이 연기가 되면 다시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25문제를 더 만들어요. 총 50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50문제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가 반영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기출문제 반영이 정말 타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 50문제를 만들어내서 기출문제를 내는데 똑같이 내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형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변형은 이게 참 그래요. 바꾸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변형시킬 건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이죠, 요거는. 그래서 얼마만큼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당황을 해요. 자, 그럼 뭐 요번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두고도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뭐냐면은 자,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싶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기출문제를 내는데 변형하겠다. 이렇게 잔뜩 벼르고 들어갔죠. 그러면 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떨어뜨리냐.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형을 시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을 무수히 깔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수히 깔아놓으면 못 봤는데? 걱정이 되네?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다. 긴장감을 극도화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할 때 1번서부터 3번 사이에서 분명히 못 보던 문제를 낼 것이다.
그러면 시험 점수가 그 똑같이 나온 문제 중에서 못 보던 문제가 맨 뒤로 가면 점수가 5점 이상 올라가는데 평균. 앞에 있으면 5점 이하로 5점 정도가 더 떨어진다, 평균이. 왜냐면 긴장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해 시험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건 기출문제 변형이었어요. 정말 쉬웠어요. 그랬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뒤에 부분도 다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야, 시험 어떻게 봤냐? 그랬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번 문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긴장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점수가 다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모의고사 볼 때, 3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할 때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1번, 2번에서 제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전부 점수를 떨어뜨린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비를 했으니까 일단 시험에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수가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 2차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이것까지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죠. 2차 문제도 주관식을 5문제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시험이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5문제를 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시험 최초로 기출문제 반복이 3문제인가 2문제인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작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10문제를 내면 새로운 문제 10문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반드시 반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문제 들어가든 여기 3문제 들어가든 기출문제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올해도 기출시험 문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이 안 나오고 변형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변형된 것까지 준비를 해야죠. 결론. 올해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전에 19년도까지는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된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웠어요. 시험 나왔어? 빼! 그거 빼고 나머지 준비하면 거기서 5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부터 시험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되니까 공부하는 범위가 늘어났어요. 왜? 기출문제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전까지는 기출문제 안 보고 공부했다면 여기서부터는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에는 제가 25문제 찍어드리면 거기서 거의 다 나왔는데 기출문제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출문제 들어갔으니까 50문제나 40문제 중에서 찍어드리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25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25문제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례 모의고사 끝나고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5문제씩 5회 시험을 보죠? 5회 거예요. 3회인가? 아니 5회 거예요. 그러면 25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되게 된 거죠. 시험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공부하실 때에는 자, 다부지게 예상 문제 플러스 나올 수 있는 예상 기출 문제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상 기출 문제는 기존의 형태와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살짝 변형이 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대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대비해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 2차 시험도 자, 시험은 가치를 높이고 싶고 응시자는 늘어나니까 그러면 또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2차 시험 과목은 외번하고 그 다음에 일반하고 나눠서 자, 외번하고 일반에 공통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민법하고 사무관리, 행정절차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단순 암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암기는 평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데만 해도 급급하니까. 그래서 요거 평이하게 나올 것이고 평이하게 나올 것이고 평이하게 나와도 외울 게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자, 공통 과목 중에서 민법 이게 이제 또 변수죠. 이것도
그냥 평이하게 나오느냐? 아니죠. 여러분, 변형에다가 응용까지 올해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자, 응용을 할 건데, 그럼 선생님, 강의 수가 단문 강의가 원래 있고 사례 강의가 있어요. 단문 강의가 8회고 사례 강의가 8회. 그 다음에 지금 평일반이 있는데 평일반은 10회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16회짜리를 10회로 줄이는 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 시험을 하루에 1시간씩을 봐요. 여기는.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고 그냥 이론만 강의한다면 10회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1차도 모의고사를 3회를 볼 때 제가 3가지 패턴으로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패턴은 요거는 평이, 두 번째 패턴은 앞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심어줘서 뒤에 점수가 안 나오게 만드는 자 앞에 전략적으로 전 서두에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점수가 쭉 떨어졌어요. 세 번째 문제는 기출문제 변형이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장에 가도 좀 당황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연습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연습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답안지 작성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지요. 그런데 우리 10회 강의는 연습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16회짜리 강의를 10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만 열심히 외울 수 있게끔 반복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강사들이 고민을 한 게 그게 사실은 주말에 답안지 작성하러 나오셔라 이거예요. 주말에 답안지 작성하러 나오시라고요. 답안지 작성하시고 답안지 써보시는 연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냥 복습을. 혼자 공부해서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거는 꼭 들으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답안지 오지 자 5개의 문제를 다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시간 안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넣은 거지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 10회 답안지 쓸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우리 시험은 이제 올해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느냐. 자, 사무관리하고 행정절차하고 실무가 있는데, 실무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실무라는 건 여러분 이거잖아요. 실제 들어가면 다 아는데, 수험생은 너도 나도 다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깜깜이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래서 실제로 합격 여부는 실무는 꽈락을 면하고 실무에서 뭐 점수가 대박 나오기 좀 어렵고 여기 2개 중에서 점수가 평이하게 나오고 민법 점수 잘 나오고 했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좀 들은 말이 또 있어서 예, 올해 민법 준비는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논문 분석하고 예, 꼼꼼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커버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하다. 왜 공부량이 늘었으니까. 네, 늘었으니까 불쌍하고 대신에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응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듯이 같이 좀 주말에 답안지 작성이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민법이 출제가 되는데 제가 항상 그 예측을 했거든요. 사례형이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확실하죠. 사례형이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례형이 5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출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단문 형태가 들어가서 사례형이 4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너무 답답한데 뭐가 답답하냐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답안을 꼼꼼히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뭐냐? 자, 여기 사례형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요게 이제 1, 2번이 묶여서 40점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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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사례 단문이에요, 그냥. 이건 사례 안 써도 되고 내용만 쓰면 돼요. 근데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떨어졌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통 1점에서 2점 정도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작년에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례형 답안지를 쓰라고 했는데 단문형 답안지 띡 써놓고 잘 썼어. 에이, 여기 1, 2점은요. 사례형 답안지를 사례형으로 끝까지 도출하시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많이 쓰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사례를 물어봤으니까 사례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례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끔 안 가르쳐주고 단문을 그냥 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는 사례형이지만 요 두 개는 사례형으로 답안지를 쓰시고 요 두 개는 사례형인데 단문으로 쓰셔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들리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요거 사례형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응시논이 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별력을 하려면 여기 요 문제도 사례형으로 끝까지 도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해요. 더 많은 걸 쓰려고 좀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난 남보다 더 많은 걸 써서 외워서 합격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사례형 물었을 때 사례형으로 답을 해야죠. 그렇게 묻는 말에 답을 제대로만 하면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단문 띡 써놓고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데? 아, 그런 거는요 법논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례형의 비중이 올해는 민법은 높다. 결론을 내리실 때 사례형으로 내리시면 합격한다. 그래서 4문제 정도 나올 건데 4문제의 사례형으로 정답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걸 써야 되겠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대로 기억해서 제대로 결과만 도출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 10회 동안 준비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하는 게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처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니다. 그러면 처제가 집에서 일만 다른 사업도 해요. 뭐도 해요. 근데 처제가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할래 안 할래? 이것만 결정해라 일단. 해야 되겠대요. 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했죠. 올해 합격할래? 내년에 합격할래? 그래서 2차는 내년에 올해는 1차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 내죠? 시간을 어떻게 낼지는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래 안 할래로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할래 안 할래로. 저보고 그랬어요. 너 강사 할래 안 할래? 난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수업을 3개월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기본서도 없고 요약서도 없고 개괄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건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를 때에는 다른 강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책 쓰는 게 어려우니까 교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교수님한테 책을 뺏기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교수님의 이름을 딱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책을 내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뺏겼죠.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쉽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라는 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자고요. 근데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진짜 힘드실 건데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냥. 예. 자, 저희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